여러분, 갑자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부정적분을 지난 시간에 알려주고 열심히 연습해야 돼, 다음 시간에 사용할 거야 라고 해놓고 말도 안 되는 구분구적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부정적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적분에서 부정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로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로 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로 정했을 때의 적분을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정적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구분구적법이에요. 그래서 구분구적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적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정적분과 다른 것들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살짝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분을 배웠어요. 미분을 역연산하면 뭐가 된다? 부정적분이 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냐면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구분구적법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정의할 수 있냐면 그것을 이용해서 정적분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는요, 정적분과 부정적분과의 관계와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표는 정적분인데 정적분을 그냥 바로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을 배운다.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없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정도로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삼각형, 사각형 같은 도형은 쉽게 넓이를 구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이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모양이랑 좀 비슷하죠?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을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넓이는 뭡니까? 사각형이나 삼각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사각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 넓이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 이것과 이것보다는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러면 이것보다 좀 더 가깝게 한번 그려볼게요. 더 잘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사각형으로 이렇게 잘게 자를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각형, 작은 사각형들로 이렇게 다 잘라주는 거예요. 각각의 사각형의 넓이 여러분 구할 수 있나요? 각각의 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각형의 넓이들을 다 뭐 해주면? 다 더해주면 아까처럼 커다란 사각형의 넓이 하나 구한 것보다는 이 작은 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준 게 더 우리가 구하려는 도형에 가까워지겠죠. 사각형을 더 잘게 만들고 더 잘게 만들어서 아주 실처럼 얇게 만들어 간다면 어떤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구분구적법의 방법입니다. 법이에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평면 도형의 넓이 또는 입체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뿔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원기둥을 아주 작게 자르는 거예요. 원기둥들로. 이렇게 원기둥들로 막 작게 잘라서 이 원기둥들의 합으로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 구분구적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집이나 교과서, 교재 같은 데 보면은 구분구적법, 이 원뿔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이따가 교육과정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지만 구분구적법은 정적분을 정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구분구적법 자체가 계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을 이용해서 구분구적법을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그걸 이용해서 정적분을 정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괜히 문제집에 있는 어려운 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구분구적법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정적분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주 쉬운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x라는 이런 직선이 있어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자, 여기서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즉,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x에다 1 대입하면 y. 사실 y 값도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면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이 나옵니다. 사실 이 넓이는 2분의 1이에요. 이건 알고 있죠. 이걸 선생님이 구분 구적법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넓이를 구하는데 그렇게 구하지 말고 잘라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등분으로 자르느냐? 0에서부터 1까지를 n개의 등분으로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0에서부터 1까지를 2등분으로 자르면 하나당 얼마가 될까요? 1을 2등분 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죠. 자, 만약에 4등분 했습니다. 4등분 했으면 하나당 간격은 얼마예요? 1을 4등분 했으니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8등분 해보세요. 제일 먼저 8분의 1, 그 다음은 8분의 2, 그 다음은 8분의 3, 8분의 4, 그 다음은 8분의 5, 8분의 6, 8분의 7, 맨 끝은 8분의 8 이렇게 등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n등분 할 거예요. n등분하면 제일 앞은 얼마가 될까요? 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얼마? n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당연히 n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쭉 가겠습니다. 마지막 1은 뭐가 될까요? 8분의 8, 4분의 4, n분의 n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바로 앞은 뭐라고? n분의 n-1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적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 선생님 살짝 지워드리고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작은 사각형의 모양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뉘죠. 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끝에 있는 사각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 사각형들의 합으로 우리가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각형은 항상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런데 밑변은 다 똑같이 얼마예요?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이겠죠. 자, 밑변 n분의 1이고요. 높이 한번 볼게요. x가 n분의 1일 때 y 값이 높이죠. 그런데 y랑 x랑 같아요. 그러면 이 높이는 얼마일까요? n분의 1을 대입하면 높이는 n분의 1이 돼요. 두 번째 사각형 보겠습니다. 밑변은 똑같이 n분의 1이죠. 왜? n등분 했으니까. 밑변은 n분의 1이고 높이는 x값이 n분의 2일 때의 y값이 높이가 되겠죠. n분의 2를 대입하면 y값도 n분의 2가 돼요. 다음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입니까? n분의 1이죠. 밑변은 n분의 1, 높이는 n분의 3을 대입하면 돼요. n분의 3 대입하면 y값도 n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예요? 1이죠. n분의 1이죠. 밑변은 n분의 1, 높이는 1이에요. 사실 1은 어디서 나왔어요? n분의 n이죠. 그래서 n분의 n을 다 더한 다음에 이것을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분모가 다 뭐예요? n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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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제곱입니다. 분모 n제곱분의 1 앞으로 나오고 안에 남은 것 1 플러스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3은 3 해서 마지막은 1 곱하기 n이니까 n 이렇게 남게 되고 따라서 n제곱분의 1이 되고 1에서부터 n까지의 합 얼마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넓이가요. 이 원래 있는 삼각형의 넓이에 아주 가까워지려면 이 간격들이 아주 촘촘해지면 되죠. 5등분한 것보다 10등분한 게 더 삼각형에 가까워지겠죠. 10등분한 것보다 100등분한 게 더 삼각형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몇 등분하는 게 좋을까요? 무한번 등분하는 거예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n제곱분의 1에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고 분자 계산해 볼까요? 분자 계산하면 n제곱 플러스 n이에요. 분모는 2n제곱이죠. n제곱, n제곱 어때요? 차수가 같아요.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수만 보면 되죠. 최고차항의 개수 분모는 2, 최고차항의 개수 분모는 1 해서 얼마가 나와요? 넓이가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이라고 했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구분 구적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 교과서나 문제집을 봤더니요. 이런 삼각형이 아니라 다른 삼각형이던데요. 이렇게 그려도 돼요. 처음에 높이를 이렇게, 다음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만들 수 있죠. 녹색 보이나요? 이 녹색. 그 다음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돼요.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은 그럼 녹색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이 같을까요? 하나는 높이가 반대편에, 하나는 이쪽 편으로 높이를 붙였어요. 자, 그래도 답이 같은지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2분의 1이었어요. 이번엔 또 그렇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밑변의 넓이, 길이는 n분의 1입니다. 첫 번째 높이 없죠. 0이에요. 다음, n분의 1인 건 똑같고 높이 얼마예요? 이쪽에 붙어야 되죠? 이 x가 n분의 1일 때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n분의 1이니까 y값도 n분의 1이네요. 다음, 밑변의 길이 n분의 1이고요. 다음 거 보세요. n분의 2일 때죠. 그래서 높이는 n분의 2가 됩니다. 쭉 가서 n분의 1이고요. 높이 이번에는 n분의 n-1을 따라가죠. 높이가 이만큼이에요. x 대신에 n분의 n-1 대입하면 y랑 x랑 같기 때문에 n분의 n-1이 나오게 되고요. 분모 한번 보세요. n제곱, n제곱, n제곱입니다. 따라서 n제곱분의 1로 묶어주고 0은 있으나 마나죠. 곱해봤자 0이니까 여기는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3이죠. 쭉 가서 얼마까지? n-1까지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서 1부터 n-1까지의 합은 2분의 n-1, 1 더하면 n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자, 이렇게 구한 것에다 뭐를 붙이자? 무한대를 붙이자. 그래서 아주 잘게 나누자. n-1 곱하기 n이고요. 분자 계산하겠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제곱 차수 같으니까 개수 2분의 1 해서 이렇게 근사값을 구해도 정답이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구적법을 이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높이를 정해줘도 어차피 근사값이기 때문에 답은 같아지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셨나요? 구분구적법은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알면 돼요. 구간을 몇 등분한다? n등분한다라는 것. 그리고 밑변 곱하기 높이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근사값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